남북 간 철도를 잇는 공동조사가 시작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포교 활성화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BBS TV 개국 1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의 격려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김장김치 만포기를 담가 종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진주에서 펼쳐졌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BBS가 만난 사람에 출연해 흥국사와 향일암 등 귀중한 불교 자산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북 간 철도를 잇는 공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북측의 경의선에서 동해선 철도 1200km 구간에 대한 시설 점검이 본격화됐는데요.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희 기자입니다. 분단 이후 끊어진 남북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우리 측 조사단은 앞으로 17일 동안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 총 1200km 구간을 점검합니다. 공동조사단은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시 평양으로 내려와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공동조사에는 통일부와 국토부 관계자 등 모두 28명이 참가했고 북측도 같은 규모의 조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북측 철도 현지 조사는 2007년 12월 경의선 조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측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에서 판문역 간 화물 열차 이후 꼭 10년 만입니다. 이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유엔 제재가 완화되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연내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통로가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철도 연결에 그치지 않고 중국 횡단, 몽골 횡단 등 노선을 통해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물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반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BBS 뉴스 권은희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 스님들이 중국에서 불교 수행을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호를 다졌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상주시 천령선사에서 제11차 한중 수행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천령선사는 13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찰로 중국 동남 제1의 사찰로 알려져 있고 현재 100여 명의 스님들이 천령선사에서 수행 중입니다. 이번 수행 체험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단장으로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총지종, 대각종 등 각 종단 스님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예불과 참선 수행, 사찰 공양 등 사찰 생활을 체험하고 불교 유적과 사찰 순례, 한중 불교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이 미래를 이끌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군불교 활성화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군승파송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군악대 반주에 맞춰 3규의가 시작됩니다. 정복을 갖춰 입고 두 손을 모은 군승들의 삼배와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표정에 결의가 묻어납니다. 군승파송 50주년과 군승의 날을 맞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기념법회가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1968년 처음으로 군에 파견된 군승들이 고불식을 올리며 다짐했던 불법 홍포의 사명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군불교의 성패는 미래 한국불교 성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교구는 군포교의 현장에서 더욱 용맹정진할 것입니다. 전현직 군승들 속에서 50년 군불교 역사와 함께해온 일기 군승들이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그 어디에서도 불교를 만나지 못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이 같은 공백의 중심에 군법사가 있어 그들에게 불교를 만나게 합니다. 군법사 제도는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위협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야전에서 전투복 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야전 가사를 비군이 군승에게 직접 입혀주며 군 포교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군 불교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서주석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군승들의 헌신과 열정이 장병 신앙 전력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은 군종교구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 곁에서 함께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각회 역시 군불교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성들의 교육과 안정적인 포교 종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불교의 홍포와 장병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진력해 오신 군성법사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국군불자를 대표해서 감사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법회에선 올해 임관한 51기 군승이 50년 군불교 역사를 개척해온 1기 군승 선배들에게 감사패를 전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이곳 조계사는 정확히 50년 전 한국 불교 최초로 군에 파견된 군승들이 장병 포교의 의지를 다졌던 장소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짊어질 미래 불교 50년을 위한 재도약이 다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가 TV개국으로 영상시대를 연 지 1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BBS TV 1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BBS TV를 향한 각계의 격려와 바람의 목소리를 류기한 기자가 담았습니다. 안방 채널부터 손안의 휴대폰까지 라디오 시대부터 우리 곁에서 불법을 홍보해온 BBS가 올해로 TV를 개국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BBS 라디오와 더불어 BBS TV도 일상 속 법당이자 수행의 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을 BBS TV로 많이 보잖아요. 볼 때 보고 나면 항상 저도 같이 듣고 거기서 따라서 하고 그렇게 삼배도 올리고 그냥 방송국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도 불자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성장해온 BBS TV를 향해 정치권도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BS가 라디오로부터 출발해서 TV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컨텐츠도 참 좋고 또 불교 포교라든지 교리를 이해하는 데라든지 또 교계 소식을 잘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BBS의 또 다른 10년, 또 다른 발전을 기원합니다. TV로 와서 이제 10년,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 승승장구 아주 크게 일어섰죠. 단지 부처님 말씀만 전달해도 안 되고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 사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BBS TV의 10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BBS는 불자들의 자존심이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제는 제작 프로그램의 대중성 문제를 최우선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BBS는 라디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 방송의 효시 아닙니까? 출발할 때부터 우리 불교들의 그 자존심을 많이 채워줬는데 대중성을 갖춘 좀 법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힐링멘토 마가스님도 이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포교가 아닌 쌍방향 맞춤형 포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당부했습니다. 그 선두가 바로 우리 BBS 불교 방송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BBS TV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1:1 상담까지도 가능한 또 명상을 영상으로 가능한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불교계 현장을 누비는 재가 단체장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포교에 BBS가 좀 더 앞장서 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어야 되거든. 근데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 주십사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 컨텐츠는 많아요. 컨텐츠는 우리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2조 500년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 극복해온 그런 스님도 있을 거고 또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불자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어려움을 헤치고 성장한 BBS TV는 이제 불교의 위상과 자존심을 높일 양질의 콘텐츠로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과 신도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고 외국인까지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김장 나누기 행사에 김민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꼼꼼한 손길이 배추 속을 빨갛게 채워갑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도 김장 봉사를 위해 나온 스님과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김치 만포기를 담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이번 겨울 따뜻하게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성껏 김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연 스님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고 도움 주고 고통을 함께하는 조계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 김장 나눔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은 불자들은 한 포기 두 포기, 김치가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이제 신도들이고 또 조계사도 오래 다녔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또 맛있게 드시면 더 보람을 느끼는 거고 물론 이제 불자니까 뭐 힘든 걸 무릅쓰고 나와서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김치 봉사를 하는 데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행사에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20명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김장 문화를 처음 접하는 듯 서툰 솜씨를 보이지만 표정만은 밝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ly cool experience.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it, and I think it's a lot of fun and kind of a cool learning experience for me. I'm really excited. It's really cool. It's my first opportunity to make kimchi by myself, and it's really cool. Also surrounding with the temple, nice view, and also monks. It's really traditional. 300명이 함께 만든 만포기의 김치는 종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곳의 기관을 통해 종로 1, 2, 3, 4가의 쪽방촌과 고시원, 독거노인과 경로당, 한부모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등에 전달됐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사에 소매를 거뒀습니다. 올겨울 종로의 많은 이웃들이 김치와 함께 훈훈한 온기를 전달받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올 한 해 자비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종로 마루홀에서 송년 모임 좋은 인연을 열어 우수 자원봉사자, 후원자, 복지 기여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BBS 불교방송 보도국 문화부 류기환 기자가 깊이 있는 취재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종로 노인복지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종로 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복지관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자원봉사와 후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광주 전남 불교 공동모금단체 빛고울 나눔나무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일대에서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광주 운전자 불자연합회, 광주 동구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홀로 사는 78살 이용림 할머니 댁에 연탄 300장을 배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비신행회와 빛고울 나눔나무는 후원과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 2천만 원으로 올겨울 지역 내 저소득 100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가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16개 읍면 곳곳에 지역 사찰의 도움으로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해마다 겨울철 연탄 나눔을 펼쳐온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은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남양주시 전체 읍면을 상대로 14,000장의 연탄을 보시했습니다. 이어 지역 노인회 회원과 복지사 등이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불우이웃 돕기에 열심히 하시고 또 노인잔치는 물론 없는 그 가정, 학생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이에 앞서 우정 스님은 지역의 독거노인 200여 명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며 추운 겨울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진주불교회관의 제25회 불교문화 한마당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난타 다나의 신명나는 모든북 합주로 불교문화 한마당에 막이 올랐습니다. 진주불교 청년의 어린이 합창단 보리울림의 공연은 불자들의 애정어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서부경남 중심 재가단체인 사단법인 진주불교회관이 무술년 한 해를 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외부 공연을 펼친 고성 옥천사 옥샘 합창단을 비롯해 선호 합창단, 진주불교 니르바나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합창단과 여기 계신 저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부처님과 정성스럽게 음성공양 올리시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며 불법 허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주위의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큰 해양 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또한 해양하는 마당에서는 동국대 박경준 교수의 초청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박 교수는 행복의 원천을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 선지식들께서 스님들께서도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행복하기, 이게 요즘에 대의 화두입니다. 자꾸 우리가 행복을 미루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주 불교문화 한마당은 무료급식소와 가야 불교대학 등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불자들과 함께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은국 씨를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김 씨에게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은국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무고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주 BBS가 만난 사람은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입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인데요. 권오봉 시장은 호곡사찰 흥곡사와 일출로 유명한 향이람 등 귀중한 불교 자산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봉 시장을 광주 BBS 심창훈 총괄국장이 만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자리한 여수는 전남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국제해운과 관광휴양, 해양수산은 물론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호국충절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로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해마다 여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꿈꾸며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를 이끌고 있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이거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 또 여수 율촌산단에 많은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한 5개 기업,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를 하셨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산단에 있습니다만은 최고 경영진에서 우리 국가산단에 새로운 그 기술 투자,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투자도 저희가 그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기면은 거기에 우리 지역 인재들이 좀 취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시장님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특별히 제가 좀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은 교육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우리 학생들이 여수에 있는 학교로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다시 우리 여수에 있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는, 저는 그것을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꾸 도시를 떠나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세계 섬 박람회와 또 시립박물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수가 섬이 365개 이렇게 우연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보면 여수의 섬은 참으로 하나하나가 활용 가치가 참 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365개 섬 중에서 유인도가 48개입니다. 이 나름대로 이제 유인도와 무인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유인도 중에서는 17개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한번 그 공청회 같은 걸 해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여쭤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위치입니다. 네. 저도 그걸 공론화해서 과연 어느 위치가 여수로 봐서 가장 적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 즐길 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합의를 해서 우선 위치를 잡는 거, 이게 중요하고. 여수에는 일출명소로 유명한 향이람과 또 임진왜란 당시 의성수군의 본부였던 흥국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불교 자산과 또 전통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또 보존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그 향이람 일대를 저희가 아주 그 관광 종합 개발, 이걸 현재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흥국사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만 해도 10개, 도 문화재가 한 6개, 많은 그 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불교 문화의 유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잘 보존하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좀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교 많은 그 전통 문화 이런 것 유적들이, 또 우리 이순신은 그 예순신 당시에 우리 그 의성들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걸 위해서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1,500만까지 많은 이런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여수가 지속적으로 우리 여수의 그런 관광 자원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오봉 여수시장을 모시고 취임 이후 시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우리 열차가 달리는 건 10년 만인데요. 경의선을 시작으로 동해선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동해선은 금강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가게 되는데요. 금강산에는 천년고찰 신계사가 있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복원한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